예, 오늘은 전 디지트 멤버셨던, 그리고 디지트 있기 전에는 행림건축에서 또 일했었던 박준병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분은 92년생이시고요. 행림건축에 붙었었을 때 포포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준병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넘어갈까요?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그 소프트웨어를 뭘 쓰는지를 이제 그 설계사무소들한테 피력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라이노를 잘 쓴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거를 넣은 거고, 이제 이런 건 뭐 군대 갔다 온 것들이나 다른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쭉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리고 행림건축하고 디지트가 써 있는데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제출했던 포폴입니다. 이 부분 빼면은 딱 행림건축에 제출했던 포폴이 맞나요? 그쵸. 네. 그러면 여기 프로젝트들 쭉 나열되는 거 있으니까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뭐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건 아니지만, 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졸업 설계는 이제 자기가 전부 다 기획하고, 그리고 마지막 5학년 때 가장 퀄리티 높은 설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놓았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이건 행림건축은 대형 설계사무소니까 보통 큰 프로젝트 위주들로 넣었어요. 그래서 도시 설계, 그리고 MXD라고 용도 복합으로 해가지고 이제 큰 타워를 만드는 그런 설계, 이제 나머지는 작은 거 할 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4번, 5번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프로젝트 소개를 하기 전에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행림건축이 인원수가 설계팀만 한다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그 당시에 2018년이었나요? 현상팀에 60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실시팀에 한 150명 해서 한 설계 인원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행림이 그 문정동으로 이사를 갔죠? 네네네. 지금 문정에 있습니다. 그 두 개 층을 쓰고 있는 게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층, 16층 그렇게 쓰고 있는데, 16층에 이제 주거팀이 일하고 있고 17층에 이제 현상이랑 실시 이렇게. 제가 한번 여기 문정동으로 행림건축 이사 갈 때 인테리어 하고 있을 때 놀러 갔던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넓었던 것 같은데 그 되게 쾌적한 환경에서 계시네요. 그쵸. 책상도 진짜 한 사람이 쓰기 엄청 넓은 책상이 있고, 그리고 뭐 도서관처럼 그렇게 아카이브도 있고요. 그리고 또 행림에서 진짜 제일 좋은 게 그 라운지가 있어서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밥도 먹을 수 있고, 무슨 컨퍼런스 같은 게 있으면은 그쪽에서 이제 다 같이 크게 행사 같은 것도 열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초봉 알려줄 수 있나요? 대략 범위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9년 1월달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퇴직금이나 이런 거는 제외되고? 그쵸. 퇴직금,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사인한 거는 퇴직금 포함해서 3,200만 원이라고 저는 사인했습니다. 연봉 3천에 이제 퇴직금 뭐 포함 이런 거 없이 연봉 3천이라고 하면은 월 250이거든요. 그게 제 생각에 아마 실수령이 222만 원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월급은 그 이후에 이렇게 점프를 많이 하는 그런 분들도 있나요? 실제는 제가 경험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걸로는 바로 연봉이 차례대로 다르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형 설계사무소 대부분 제가 여쭤보니까 초봉만 거의 비슷하고 나머지는 다 다르다고, 차이가 많이 나는 회사도 있어요. 그때 지원했던 다른 곳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곳에 비해서 왜 행림을 선택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일단 저는 일반 설계를 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일반 설계 하는 곳에서 포트폴리오를 많이 제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해안건축이랑 행림건축이 이제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해안은 떨어졌고 행림은 붙었으니까 뭐 선택지가 많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리고서 다른데 그 이후에 붙은 뭐 토문이라든지 DA 그런데 면접은 다 안 갔습니다. 그냥 일반 설계 위주로 하고 싶어서. 네, 아파트를 많이 하는 곳은 안 갔습니다. 제가 어떤 팀에 갈지 모르는 거니까. 포트폴리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작품들. 일단 첫 번째, 이건 이제 드론 투 도어라고 해서, 원래 D2D라고 그 이제 도어 투 도어인데, 그걸 약간 이렇게 언어를 유의를 해서 드론 투 도어라고 해서 이제 드론 배송으로 하는 다층 물류센터를 설계를 해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졸업 설계의 진짜 목적은 라이노와 그래스하퍼를 사용하면서 비정형 설계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학교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정규 과정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비정형 설계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디자인이 엄청나게 과도해도 괜찮을 것 같은 주제로 잡은 거예요. 왜냐면 드론으로 하는 다층 물류 배송이 엄청 미래니까 디자인이 조금 과도해도 미래에는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사실 비정형 설계를 하기 위해 이 주제를 잡은 거긴 합니다. 이건 이제
대전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세 개의 빨간 색깔 타워가 있으면은 대전시를 이렇게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저의 설계였습니다. 맞아. 준병 씨가 그리고 저기 충남대학교 출신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이트를 서울로 안 하고 대전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학교 선생님들이 대전 쪽에 다 익숙하시기 때문에 대전에다가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왜 꼭 대전에 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지리적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대전에다가 장소를 잡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다음 또 졸업작품을 다시 한다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사이트를 서울로 잡으실 거예요? 대전으로 잡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저한테 이런 질문 주신 분들이 많아요. 계속 사이트가 광주였다. 네. 나는 계속 사이트가 뭐 전남이었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졸업작품만큼은 서울로 해야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해요. 그럴 수가 있겠다. 만약에 지역성이 중요한 건축물이라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서울 쪽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설계 사이트도 없이 가정으로 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냥 대전이란 도시를 선택한 거지 꼭 서울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네네네. 그럼 계속 바로 넘어가서 이제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면은 이게 드론이 온다라는 이런 컨셉이고, 그래서 이 배경을 하면은 이제 1차에서 이제 기원전 4000년에 바퀴가 발명되면서 사람들이 물건을 손쉽게 운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2차 운송혁명은 이제 산업혁명으로 해서 이제 증기기관차가 나오면서 더 광역적인 범위의 그런 물류를 다룰 수 있게 됐고, 미래에는 이제 3차 운송혁명으로 지상에서 떨어져서 공중으로 배송을 하게 되면서 어떤 그런 교통 트래픽이나 자유롭게 배송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확대를 좀 하면. 아유, 이렇게. 여기 뒤에 배경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뒤에 사진. 여기 좀 궁금한 거 중간중간 여쭤볼게요. 네.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사진? 이거는 대전시 전경 이미지를 다운받은 다음에 흑백으로 채도를 완전히 다 낮추고, 왜냐면 이 화질이 엄청 고화질의 사진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구글 검색으로 찾으신 거죠? 네, 그렇죠. 이거는 제가 아이패드로 그렸습니다. 그때 왜 이런 그림에 제가 4학년 졸업할 때 아이패드를 사가지고 그거를 꼭 써먹고 싶은 그 마음 있잖아요. 네, 꼭 써먹고 싶은 그 마음에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설계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 다들 잘 알다시피, 근데 이 드론을 위한 물류 창고에 대한 모듈은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듈이랑 이런 드론 장비의 스펙은 아마존에서 미국 특허를 참고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미국은 이제 드론 배송을 할 수 있고 다 이런 거를 특허로 등록을 해놨어서, 그거를 뭐 제가 뭐 상업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참고를 많이 해서 찾았습니다. 근데 아직 한국 특허는 그때 당시 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대지 분석의 요지는 이 가운데에 인구 분포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도로를 나타낸 건데, 대전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가장자리보다는 이 가운데에 몰린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물류센터를 대전으로 진입하는 톨게이트 바로 앞에다 설치를 했을 때 이 가운데 부분이 가장 많이 교차를 하면서 많은 물류가 이쪽에서 배송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세 단계로 나눴을 때 이 저층부는 오피스가 들어가게 되고, 중층부, 상층부는 물류센터가 이루어지는 건데, 가운데에는 이제 화물 엘리베이터와 드론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화물 엘리베이터가 위치해 있고, 이 가장자리 쪽으로는 작업자들과 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람 동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로 나뉘어서 이게 같이 이렇게 스크류하면서 올라가는데, 각 층 평면마다 이게 다른 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노만 포스터의 버킨타워라는 그런 애칭으로 불리는 타워의 평면을 상당히 많이 참고해서 그렸습니다. 혹시 여기 가운데 있는 요거 기능이 있는 건가요? 이 겉에 외피는 이제 메가 스트럭처로 전체 그 형태를 잡아주고, 지금 이 전체 형태가 이렇게 나성형으로 꼬여서 올라가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기둥을 박을 때 한쪽에서 넣으면 그게 건물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뭐 만약 이쪽에서 본다 그러면 기둥이 내려가면은 건물 외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선형 형태를 따라서 움직이는 파이프 튜브라고 저는 이제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도요이토의 센다이 미디어테크에 이런 나선형의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서 착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전형 건물이니까 기둥이 이런 식으로 생겨야 외부로
네네, 그쵸. 좋은 설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옆으로 배치해 놓으셨네요. 포트폴리오에 근데 이렇게 옆으로 있어도 되나요? 변주를 일부러 주신 건지.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사실 사례들을 많이 참고하잖아요. 타워형 단면을 봤을 때 이렇게 가로로 있는 이게 강렬한 이미지로 다가와서 저도 이제 200m의 초고층 건물이거든요. 그거의 길이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게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이렇게 출력을 하신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걸 진짜 3D 프린팅을 하셨네요. 네네. 이거 실제 모형 사이즈가 400대 1이면은 80cm 거의 1m 가량의 3D 프린트 모형물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출력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업체에다가 견적을 댔을 때 거의 몇백 대였어요. 이게 가격이 몇백만 원대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때 정말 운이 좋게 충남대학교에 그 메이커스비라는 게 새로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때 아무도 거기가 있는지 몰라서 3D 프린트가 12대인가가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저 혼자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만들어서 얘네들이 이제 글루건으로 갖다가 붙였습니다. 와, 글루건으로 붙였는데 퀄리티가 상당하네요. 그러니까 시다를 전 이제 졸업 설계하면서 딱 한 명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 도우미를 졸업 설계를 하면서 보통 막 도움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한데. 5명, 6명을 부르잖아요. 직속 후배를. 네, 직속 후배를. 그래서 밥값도 많이 깨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 기계와 그리고 한 명의 그 휴학하고 있는 그 동기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졸업설계 모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와, 그럼 2명으로 졸업설계를 하셨네요. 네, 기계 한 명이랑. 그래서 사실 이게 슬라브가 있고 이 외피가 있어서 슬라브에 외피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3D 프린팅이 되면서 약간 수축이 되고 원래 계획했던 거에 안 맞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 구조 모형이고 이거는 외피 모형입니다. 구조만 있을 때도 서 있고 외피만 있을 때도 서 있고 메가 컬럼. 그래서 뭔가 좀 더 설득력이 있었죠. 잘 됐네요. 네, 발표할 때. 야. 나성현에 올라가는 이 형태와 그 앞쪽에 보면은 그 생체 모방 바이오미미크리라고 해서 이제 이 방산충을 사용한 이런 아이디어는 시스템랩 대표님 김창준 건축가의 그 베니스 비엔날레의 그 초고층 건축물을 상당히 많이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2006년도에 열렸던 그 네네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입니다. 이거는 저희 4학년 때 하는 그런 도시 복합 개발 거의 13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곳을 설계하는 엄청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그 가장 주되게 잡은 거는 대전이 갑천 수변공원이 도시에 되게 엄청나게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갑천 수변공원과 유성 온천이 그 옛날에는 신혼 여행지로도 할 만큼 그런 엄청 관광 명소였어요. 근데 사실 대전 유성에 와서 온천을 찾는 사람은 이제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물 이미지와 그리고 유성 온천의 그런 옛 기여해가지고 이런 워터파크 그리고 온천 이런 수치료 시설을 주 테마로 하는 복합 시설을 계획을 한 겁니다. 도면을 꽤나 잘 치셨는데 이게 몇 학년 때 프로젝트라고요? 이게 4학년 때 프로젝트인데 3명이서 같이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그리는 분과 이제 모델링, 저는 거기서 모델링을 대부분 담당을 했죠. 그리고 이제 패널 만드는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 렌더는 라이노 VLA인가요? 이거 트윈모션으로 했습니다. 모델링은 라이노로 하시고요? 네네네네. 사람은 다 포토샵에서 넣으셨고. 네네. 그림자 없는 것도 꽤 있네요. 이때 너무 바빴어요. 트윈모션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네네, 없습니다. 잘하셨네요. 여기 이게 보행교죠? 네, 보행교. 이게 여기가 중심 업무 지구로 개발이 돼요. 2020년에. 그래서 다른 건물에서 거대하게 넘어오는 보행교입니다. 아주 얇네요. 강철로 되어 있나요? 강철보다 더 단단한 거 같아요. 티타늄 브릿지를. 모형을 이쪽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어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의미 전달이 중요해요. 전달 전혀 안 되는데. 와, 이거 모형 쌓아서 만들었네요. 네, 아크릴에 꽂혀가지고 아크릴로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이때 3D 프린팅을 잘 안 하셨을 때였나요? 이때 4학년 때는 이 아크릴로 쌓아 만드는 모형에 뭔가 그런 이미지적인 거에 되게 멋있는 걸 봐서 그걸 이제
한번 따라해 본다고. 이게 사이즈가 꽤 작아 보이진 않던데 레이저 커팅 비용이 꽤 들었겠는데. 저희 학교에 레이저 커팅기가 3대 있습니다. 모형 제작실에. 네네네. 그래서 저희 학교는 1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칼을 안 쓰고 전부 다 레이저 커팅기를. 진짜? 네. 여기도 다 잘라놨네요. 컨투어 쳤네. 네, 이거는 라이노에 그 와이어 프레임 뷰를 그대로 찍어서 이쪽에 포토샵으로 색을 입히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만. 아, 이거 되게 센스 있는 표현 기법이네요. 넘어오는 거대 브릿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와이어 프레임 뷰를 캡처한 거예요, 아니면 메이크 2D 하신 거예요? 메이크 2D 한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세 번째 프로젝트인데 전 사실 이거 보고 준백 씨 렌더링 되게 잘한다고 딱 눈치챘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 렌더링은 제가 안 했습니다. 이거 렌더링은 이것도 팀 프로젝트였는데 지금은 창업 인테리어 사무소 창업해가지고 이걸 루미온으로 한 거예요. 아, 루미온인데 이렇게 퀄리티가 좋게 나온다고? 이것도 팀 프로젝트 몇 학년 때 하셨어요? 4학년 1학기 때 했던 팀 프로젝트입니다. 아, DDP니까 이제 패션.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건물 형태가 재봉틀 형태예요. 재봉틀. 앞쪽은 호텔이고 이 아래쪽은 이제 뮤지컬 홀. 이쪽이 뮤지컬 홀이고 요렇게 호텔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호텔이고 이 아래쪽은 이제 2층은 그 상업시설이 이렇게 위치. 세 가지 용도가 복합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여기에서 이제 런웨이가 열리는 그런 런웨이 장소입니다. 이 호텔 아래쪽. 이쪽이? 네네. 아. 네. 그래서 이거 모형은 얇은 프레임은 레이저 커팅기로 다 잘라낸 거고 이 겉에 두르는 건 이건 이제 라이싱지로 겉에 프레임 가고. 라이싱지 레이저 커팅 하신 거예요? 네네네. 라이싱지랑 그리고 이 우드락을 같이 이제 레이저 커팅기를 돌린 겁니다. 두께를 라이싱지로 다 주려면 너무 무거워지고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얇은 거 저도 레이저 커팅으로 한 적 있는데 아크릴 몇 T짜리 썼어요? 0.5T인가? 1T인가? 이게 제가 2T짜리를 네. 잘라보니까 휘어요. 맞아. 이것도 엄청 휘었어요. 저는 몇 개 안 되는 트러스였는데 다 휘어가지고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막 대 만들어서 막 붙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레이저 커팅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얇게 따잖아요. 이렇게 트러스를 휩니다. 휘어. 이렇게 휘어. 맞아. 전 그때 고생 많이 했었는데. 야, 모형도 진짜 잘 만들었네요. 모형에 꽤 열심히 하는 편이었어요. 모형 제작에 꽤 진지한 편. 네, 진지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탔네 여기. 네. 그래서 실제로 이 형은 여기 안에 전구도 설치해가지고 어두운 데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거든요. 와.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 친구 있잖아요. 모델링한 친구 인스타에 올렸어요. 인스타 DM으로 버닝의 건축가가 나오거든요. 영화 버닝? 예. 버닝의 그 외국계 한국인 걔가 건축가야? 네, 그 사람이 건축가인데 거기 소품팀에서 연락 와가지고 이거 버닝의 거기 그 사람 사무실 뒤쪽에다가 했는데 그때 막 학기 끝나면 다들 마찬가지지만 그 번아웃 오잖아요. 모든 게 귀찮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4학년 때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런 게 엄청 나의 홍보의 수단이 되고 그런다는 거를. 네 번째 프로젝트는 이것도 학교 작품이네요. 네네. 2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인가요? 네, 2학년 때. 요건 이제 집합주거 프로젝트였나 보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지가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었는데 괜히 특이한 거 해보겠다고 구릉지를 선택해가지고 이런 테라스형으로 주택을 제안해왔습니다. 그 테라스형 주거에 단점과 장점을 섞은 저만의 그런 시스템이라고 만든 건데, 여기가 만약에 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테라스 주거는 이 마통풍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가 출입구라고 하면은 이쪽이 벽이 생기고 이 앞쪽 넓은 면이 이렇게 그 거실 창이 뚫릴 텐데 마통풍이 불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45도 꺾어서 이 면 한 면을 최소화하고 마통풍이 가능하게 하면서, 그리고 일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모듈을 스터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고를 따라서 점점 올라갈수록 5개의 테마가 있는 그런 주거 단지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나름의 여정이 있는. 그쵸, 나름의 여정이 있는. 이동민님 프로젝트에도 얘기했던 건데 여정, 저니 이런 거. 예, 그쵸. 이것도 모형에 상당히 진심인 게 이 땅을 취하는 데만 하루가 넘게 걸렸어요. 이 프로젝트를 마감할 때 이틀 동안 아예 잠을 안 잤어요. 이 모형을 완성하기 위해. 진짜로 48시간을 그냥 아예 안 잤어요. 아, 잠깐 이거 뭘로 칠한 거예요? 검은색은? 이거 제소가 아닌데? 네, 무슨 페인트 사가지고 막 이게 실물로 봤을 때 살짝 오묘한 검정색이에요. 오묘한 녹색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여정이 있잖아요. 이 여정은 다 이 아크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곳, 여기가 중앙광장, 그리고 이쪽에 이제 공연할 수 있는 곳, 이쪽이 마지막에 마을 전망대까지 해가지고. 와, 이건 진짜 상 받을 만하다. 네. 너무 잘 만들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테라스형 주거가 이렇게 컨셉적으로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마을 커뮤니티 이쪽이 그리고 여기 앞에는 그냥 일반 단독 주택처럼 이렇게 있는 거 독채. 이건 손으로 다 자르셨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은 이런 마을 진짜 있으면은 자기는 들어가고 싶다. 컨셉 있다. 라고 하시는 분과 이제 실무 엄청 오래 하시다가 오신 교수님은 이거 공사를 어떻게 하지? 구조. 구조 뭐냐? 공사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아무 생각 없었죠, 사실. 근데 구조를 진짜 갈수록 네. 아시겠지만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와, 이거는 뭐예요? 네 번째 프로젝트인데. 네, 이건 이제 종교 건축인데 이거 몇 학년 때 2학년 때인가 이거 1등 하셨네요, 이거는? 그쵸. 그냥 그 학년에서 1등 한 거죠. 상 안 받은 게 없네요. 여기 표현 방법이 재밌어서 좀 들으려고 하는데 이건 지금 사진인가요? 이거는 이제 그림자 사진이고 이 메시 철망에 돌멩이가 있고 이게 상단이고 이 아래쪽은 수벽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쪽 내려가는 여기가 이제 지하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인데 이 경사로를 따라서 내려갈 때 이 아래쪽은 이렇게 수벽으로 해서 이렇게 빛이 통과가 되고 여기는 메시 철망으로 해서 빛이 통과되면서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 빛의 양이 줄어들게 돼요. 수벽이 더 어두우니까. 그래서 점점 빛이 줄어들면서 사람들도 같이 고요해지는 마음이. 그래서 이때 당시 때 그 공간각적 공간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빛의 양이 줄어듦으로써 소음이 줄어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 싶었던. 2학년 프로젝트인데 이런 것도 잘 그렸네요. 네, 그렇죠. 뭐 지금 봤을 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이제가 강이고 여기가 이제 유리 벽인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빛이 반사돼서 들어올 때 그게 반사되는 빛이 보이는. 이거는 아크릴에다가 그 오공 본드 있잖아요. 우드락 본드 아니에요? 우드락 본드. 우드락 본드를 이렇게 쭉 발라서 뭔가 물이 나오는 듯한. 요거는 상 탔네요. 네, 이거는 LH 대학생 주거 그 공모전에서 장려상 탄 작품입니다. 이것도 집합 주거. 야, 모형 보는 재미가 있네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무빙 월이라고 해가지고 겨울에는 다 닫아놓고 여름에는 환풍 위에서 열어놓고. 진짜 잘했다. 7번째 거는 행림건축 프로젝트라서 넘어갔습니다. 8번째가 디지트 건데 제가 디지트에 썼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개발 프로젝트가 많아서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정리해서 보여드릴 건데 그 중에 포스코하고 했었던 이게 이노빌트 프로젝트. 그렇죠, 네네. 포스코 이노빌트. 요거를 준병 씨가 렌더링했었나요? 네네, 그렇죠. 로비도 하고. 네, 렌더에서 저희가 VR 뷰어 만들 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소스 이미지 만드는 걸로 했었던 것 같고 디지트 프로젝트는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러면 준병 씨 여기 연락처 혹시 이메일하고 연락처 공유해도 되나요? 학생들한테? 네네, 해도 됩니다. 저도 라이노 그런 무료 지식이죠. 대표님한테 이 디지트 대표님한테 많이 도움 받았고 그리고 저도 그런 많은 도움 받은 걸로 이렇게 같이 인연이 될 수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만약에 그런 오픈된 창구가 없었다면은 저렇게 연락도 만나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새로운 사람분들이 또 다가오고 이거 빼버려. 계속 말해. 네. 실은 늘 거야. 다가오고 또 근데 사실 이렇게 공개를 해도 정말로 연락 오는 분은 정말 없어. 그 얘기 하잖아? 진짜 많이 온다? 안 돼. 그럼 빼. 아니 싫어. 할 거야. 그래도 늘 거야 이거. 이제 혹시 막 졸업하는 친구들이나 그리고 이제 막 신입생 친구들한테 조언을 좀 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3년 경력을 무조건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10년 정도 봤을 때 내가 어떤 건축을 하고 있을지에 따라서 회사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뭐 연봉 얘기도 했고 그리고 아뜰리에가 더 연봉이 적다는 것도 아는데 내가 만약에 뭐 한 10년, 15년 뒤에 그런 이제 대형 사무소에서 팀을 하나 운영하면서 그 대형에 수속돼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형 사무소에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이름으로 개업을 해서 아뜰리에를 운영해보고 싶다 하면은 저는 아뜰리에를 가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근데 저희 학교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저희 학교는 그냥 다 대형 사무소를 쓰거든요. 사실 저도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있었지만 다들 대형 사무소를 쓰니까 저도 대형 사무소를 같이 썼는데 사실 행림에서 제가
정말 많은 거 배웠고 좋은 인연들도 많이 만들었지만 그냥 처음에 좀 취업이 안 됐을 때 포기를 안 하고 내가 원하는 아뜰리에들을 좀 더 가봤으면 어땠을까? 선택지를 꼭 그 뭔가 연봉으로 그것도 초봉이죠. 초봉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후회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혹시 이번에 건축학과 들어오는 친구들, 신입생 친구들이죠? 1학번 친구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건축을 일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사회에 재화를 만들어내는 일이거든요. 사회에 엄청 큰 영향을 끼치는 직업이라는 호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러면 준명씨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모시도록 할게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